그러니까 긴장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9.19 네. 군사 합의에 효용성이 있는 건데 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서 네. 뭐 우리도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게 더 조금 더 나아가다가는 국지전까지 있을 정도로 스파크가 확 튈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뭐 그렇죠. 북한의 입장 변화도 있어야겠지만은 우리 정부도 북한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다른 뭐 지렛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좀 한반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으로 봐서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스탠스나 윤 대통령 발언을 보면 좋다면 한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까지 든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남북한 문제를 위기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점점 강대강으로만 치달리고 있잖아요. 위기 관리 그러니까요. 측면은 우리 군사력을 키우면서도 네. 한편은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음. 물밑에서 해야 계속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보이고 있어서 계속 강대강으로만 가는 정책을 쓰고 있어서 우려가 되죠. 그래서 이번 국방위 내일 열리면은 네. 이런 문제도 한번 아하.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네. 현 정부의 지금 정부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북한과의 대치가 심화될수록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예. 한미 동맹의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뭐 윤석열 정부도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좀 문제가 있다? 네, 좀 많은 뭐 문제가 지적할 있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미 동맹을 가장 강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 모순되게도 네. 한미 동맹에 금이 가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오. 있는데 첫 번째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아직도 IRA.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이런 산업에 엄청난 치명타를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아직까지 못 미국에서 풀었어요. 통과를 됐고 아직도 못 풀어서 네. 그때 뒤통수를 한번 맞았잖아요. 아하.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을 윤석열 대통령 강조하면서도 네. 한미 동맹에 해악을 끼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래요? 두 번째 했던 것이 이제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조선일보든가요? 뭐 일간 네, 맞습니다. 언론하고의 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 했나요? 노라고 했잖아요. 노라고 이 질문에. 했죠. 네. 그래서 겨우 우리 안보실과 미국의 백악관의 안보실이 봉합은 하긴 했지만은 양계 정상이 너무나 큰 이견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미국으로서는 유쾌하지 못하죠. 불쾌했을 것 아하. 같고 예. 그런 수면에서 왜 저런 말 실수를 하지 하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이번 사실 국방부 업무보고가 1월 11일 날 했을 때 네. 핵 무장론을 제기했잖아요. 음.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은 전술핵 배치도 고려할 수가 있고 핵 개발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진화는 했어요. 그것은 확장 억제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다. 또는 뭐 북한 핵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바로 반론을 했잖아요. 네. 한반도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걸로 예. 그 반론을 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참 이 핵무장론 뭐 이란에서까지 언급할 정도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파장을 좀 일으킨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국방부 업무보고, 외교 업무보고에서 네. 핵무장론 발언에 묻힌 내용이 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그 국방부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두 발언, 중간 발언 또는 그 매듭 말 마지막, 이런 걸 예. 다 한번 봤어요. 유튜브라든가. 보셨군요. 그랬더니 그때 핵 보유 1주장에 묻혀 있던 얘기가 네.
사실은 연초 업무 보고면은 대통령이 1년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침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요? 대단히 의문이 갔어요. 어떤 게 거기에서 보면은 있을까요? 예. 훈련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실제 사항이 벌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엑서사이즈가 돼야 한다. 엑서사이즈. 어, 영어 트레이닝은 단어를. 훈련이라는 거 번역이 되고 엑서사이즈는 연습이에요. 연습. 예, 엑서사이즈. 훈련과 연습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훈련하지 말고 네. 엑서사이즈 연습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훈련하지 말고 네, 네. 이게 뭔 말인지 이게 뭔 말인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예비역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예. 왜냐 훈련은 군단급 이하 대대는 거의 다 훈련이라는 용어를 써요. 군단 훈련, 뭐 사단 전술 훈련, 훈련, 뭐 전술 훈련, 예, 그렇네요. 호국 훈련, 예. 그다음 각계 전투 훈련, 그렇죠. 소총 사격 훈련. 다 그럼 훈련. 훈련하지 말고 연습하다라고 하는데 네. 연습은 어떤 건가 하면은 전쟁을 가상을 완전 시나리오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연합사라든가 전국급 큰 레벨에서 할 때 이걸 이제 전쟁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연습. 사실 군은 이렇게 훈련이나 연습을 뭐 그렇게 구분하진 않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군단급 이하에서는 주로 훈련이란 단어를 쓰고 네. 연합사 이런 데서는 연습이란 단어를 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훈련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네. 고등학생이 그 시험을 볼 때 대학 가기 전에 뭘 보나요? 뭐 대학 가기 전에 수능 보죠. 수능 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교과 과목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걸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네. 또 3학년이 돼도 뭐 영어라면 1과 2가 3과 다 공부하는 거고. 네. 야, 그런 거 1, 2, 3학년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접어치우고 수능 모의고사를 주로 해라. 그 모의고사만 풀고 네. 수능 봐라. 예, 그 실전 같이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를 주로 해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단계별로 공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리허설을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예,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병사들 들어오면 소총 훈련도 하는 거고 예. 사격 훈련도 하는 거고 그렇죠. 각계 전투 훈련도 하는 거고 분대 네. 소대 전투 훈련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면은 전체 전국급 그러니까 연합사 레벨에서 전쟁을 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많이 훈련하는데 훈련도 그냥 트레이닝이 아니라 엑서사이즈 하라. 훈련이 아니라 연습하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봐서 네. 야, 이 도대체 훈련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걸 받아들이는 군은 어떻게 혼란을 갖고 있는 건지 네. 아마 또 이걸 지시했으니까 이걸 수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지난번에 무인기 침투됐을 때 국무회의에서 네. 수백 개 있는 드론 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그렇게 대통령이 발언해 버리니까 그걸 주로 담으면 되는데 네. 담기가 어려우니까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합동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 뭐 드론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어요. 네. 배가 산으로 가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아. 연초에 군의 교육 훈련에 대한 지침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네. 또 배가 산으로 가는 교육 훈련을 할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있죠. 예. 이 훈련과 연습의 이 차이점, 네. 이 중요성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 개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미리 다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예정된 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전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날 업무 보고 네. 때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네. 너무나 행설수설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참 왜 저럴까? 음. 그럼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를 그냥 읽으면서 지시하시든가 네. 시나리오를 또 안 보고 하는 것 안 보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이 정부의 업무 보고 각 부처의 업무 보고와 외교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지시 사항도 네. 중요하다. 일목요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본 얘기를 저희가 좀 잠깐은 해볼게요. 이어서 네, 예. 일본 외무상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는 망을 다시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일본의. 지금 10년째 외무상이 네. 그 연설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정 연설에서 네. 이것은 너무나 부적절하죠. 그래서 음. 물론 뭐 우리 외교부에서는 뭐 저 일본 대사관에 누굴 초치해서 네. 항의하고 하는데 음. 일본에 이렇게 독도 문제를 계속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 마당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굴욕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아.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일 관계를 그렇죠. 개선한답시고 이렇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뭐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가 네. 이런 것도 굴욕적으로 하고 있고 아하. 해서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도대체 않는다. 간 쓸개 다 빼주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제징용 배상 네. 판결에 대해서 이게 일본 전범 기업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지금 피해자 측이잖아요. 근데 네. 피해자 쪽에서 더 마치 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더 급한 것처럼 해서 재단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국 기업이 돈 내고 삼자 대의 변제를 하자 이런 정부의 안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해가 그러니까 안 돼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배상이잖아요. 먼저 피해자 측에 대해서 가해자가 사과가 첫 사과가. 번째고 네. 진심 어린 사과고 그다음 두 번째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배상을 네. 하려면은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제3자 대위 변제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네. 그 받았던 뭐 차관 뭐 이 돈 이걸로 큰 기업이 이익을 네. 본 기업이 돈을 낸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로 네. 그날 일본 외무상이 그 연설하던 그날 네. 기시다 총리도 시정 연설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네.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즉 일본이죠.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그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에 다 끝났으니까 그렇죠. 한국이 알아서 해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그 아하.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일본은 변한 거 없어요. 독도도 지 땅이라 하고 이것도 그렇네요. 그 1965년 이후에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본 입장, 일관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자인데도 마치 이렇게 굴욕적으로 굴종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달 2월 달쯤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한일 관계 개선하겠다라는 그 명분 안에 모든 거를 굴종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고 일부는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정책에 네. 대해서. 그래서 양금덕 할머니가 네. 한국 돈 안 받겠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한국이 이제 돈을 내고 그 돈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셈인데 이게 일본의 사과가 없으면은 사과가 없는 배상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피해자이신 그 할머니, 양금덕 예. 할머니부터 해서 이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기업이 한다면은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상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지키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계속 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뭐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 일본 핵 미사일에 대응해서 너들이 위협을 느끼면 네.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줄 테니까 아하. 너들이 역사에 대해서 진심어리 사과하고
하고 네. 빨리 풀어라. 음. 그러면 정보 공유도 해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데 네. 역으로 저 어. 자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강한 한일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2월 달에 할지 3월 달에 할지 모르겠지만 한일 네. 정상회담을 해서 외형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풀린 것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국민들 가슴 속에는 어떻습니까? 반일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래 갈 수 없다. 일본 이 문제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풀지 봐야겠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사안이다라고 네, 정리를 그렇죠. 해보고요. 현재 중국과의 관계도 네,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는 더 좋아지려는 것 같은데 중국과의 관계는 글쎄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단기 비자 이런 것들을 중국이 허락을 안 하고 있잖아요. 보복성으로. 우리가 네. 중국에 코로나가 많이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그걸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 수단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단기 비자 이런 것들 발급을 우리한테 안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정부의 태도도 또 문제가 있어요. 정부의 태도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그것은 네. 보복성으로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다 어떻게-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다 보복성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런 태도들이 예. 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소리는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도 또 풀어야 되는 건데 유독 일본과 중국 이런 데는 큰 소리를 못 치고 미국한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당당한 외교도 좀 보고 싶은데 네, 그게 아니라 좀 한쪽에 기울어진 듯한 외교. 그리고 너무나 우리 이제 경제적 이익과 좀 배치가 되는 그런 결정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외교란 게 어렵고 중요하다 이런 네.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도 좀 언제쯤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전쟁이 쉽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보면요. 그렇죠. 네.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점점 우리 한반도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사실 나무 집에 네. 다른 집에 불이 나면은 이것이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외교의 그것도 가장 중요하죠. 근간이죠. 네.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이것이 한반도 지역에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점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제 정세에도 저희가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그다음 우리 한반도의 역할, 한반도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네.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루두루 김병주 의원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몰랐던 이 군사, 국방 또 외교적인 네. 것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풀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설 연휴 마치고 돌아오신 김병주 의원님 못다시 말씀이시나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 설 명절을 지내고 지금 민생 한파, 기온 한파도 오고 있지만 민생 한파가 오고 있어서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이 대단히 어려우실 텐데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나 저나 열심히 민생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보 위기도 지금 이것이 녹록한 사항이 아닌데 저도 힘 모아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오마이 TV하고 주블리 김병주 TV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보니까 김병주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랑님이 댓글 주셨고요. 다함께님도 주불리 최고, 해바라기님도 김병주 의원님 엄지척, 곽종심 이 시청자께서도 김병주 의원님 존경합니다. 멋져요 엄지척 이렇게 하셨고요. 3월 동풍님 화이팅하세요 김병주 장군님 이렇게 댓글 주시면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불리 김병주 구독하기 저희 링크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운데 오시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내일 국방위 전체 회의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